사우디의 두 배 인파가 한국 립세션을 찾았다. 2위, 역대급 사절단의 베트남 잭팟. 저희가 준비한 4위,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간으로 그제 밤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대표단이 프레젠테이션을 잘 마쳤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서도 그리고 국내 야당 의원도 꽤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었는데요. 어제는 우리가 주최한 립세션, 그러니까 연회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세계 박람회를 대한민국은 디지털 첨단 엑스포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부산 세계 박람회에서 잉태되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부산에서 세계 시민, 미래 세대들의 새로운 만남과 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저 화면 우리나라가 공식 주최한 연회 행사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알려지기로는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2배 정도 참석을 했다. 리셉션도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옵니다. 일단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각국들이 이제 참가국들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함께 사우디 그다음에 이탈리아 이렇게 3개국이 지금 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리셉션을 개최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대표들이 보면 어느 곳에 관심이 많을까?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면 저 나중에 자리에 오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가 주최한 거기 보면 지금 원래 한 150, 사우디 같은 경우는 150명 정도 왔는데 우리 같은 경우 여기보다 더 많은 290명의 이제 대표단이 왔다는 거죠. 그만큼 관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PT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이제 문화 엑스포를 지향을 했습니다. 예. 즉 K-팝, K-컬처 이거와 첨단 기술이 결합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겨냥을 했고 또 우리 기업들이 아마 각국에 굉장히 많은 좀 여러 가지 교섭을 한 것 같아요. 참가를 독려하고 특히 각국들이 지금 우리 기업들에게 관심이 많은 게 기업의 공장들을 좀 유치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뭐 우리가 배터리나 반도체 뭐 등등이 있다 보니까 아마 각국에서 이런 첨단 기술을 좀 자기들한테 해주라 이런 이제 요구가 많고 예. 각 기업들이 좀 이렇게 분반해서 많이 또 이 활동들을 한 모양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우디보다 우리가 유리한 게 뭐냐면 기업들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많고 그것도 글로벌 기업들이 많고 그 글로벌 기업들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저력들을 모아서 이 리셉션이 굉장히 성공리에 끝났지 않은가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손님들이 얼마나 왔는지에 따라서 우리 현지 엑스포 유치 분위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고 여기 보면 대략 2배 정도는 사우디보다 오지 않았냐 공식 연회 이게 좀 우리나라의 평가하고요. 다음 화면을 좀 보면 어제 공식 리셉션 행사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 삼성, SK, 현대차, LG를 구역을 따로 만들어서 테이블마다 그 그룹의 회장들을 배치했고 여러 가지 좀 평가들이 현지에서는 꽤 좋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장해찬 최고위원님. 특히 뭐 재계 얘기도 있지만 프레젠테이션의 사실상의 첫 번째 연사가 가수 싸이 씨였거든요. 근데 싸이 씨와 윤 대통령이 이런 여러 덕담을 나눴다라는 뒷얘기도 좀 하나 전해지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 PT에 대한 각국의 반응이 좋았다는 방증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앞거는 싸이 씨가 선글라스를 끼는 장면이었는데요. 이 선글라스를 낄 때 많은 대표단, 이 해외 인사들이 박수를 보내고 환호성을 보내기도 했었죠. 그리고 2012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무려 11년 전인데 그때도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 같이 부르기 위해서 이 다름 아닌 파리 에펠탑에 2만 명이 운집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것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힘, K-팝, 또 K-컬처의 힘을 전 세계 대표단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중요한 어떤 순간이었던 것 같기 때문에 예.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 연설을 하는 것도 유일한 사례이고 세계인이 모두가 아는 문화계의 대표적 인사가 나서서 문화를 중심으로 한 공감대를 형성 시도한 것도 대한민국이 독보적이었다라는 부분에서 이번 PT가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윤 대통령이
어제 프레젠테이션 아주 좋았다라고 가수 싸이 씨한테 얘기하니까 대통령님이 더 잘하셨죠 라고.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가수 싸이 씨 모르는 전 세계인들 별로 없을 겁니다. 유튜브 조회수만 해도 몇십억 뷰 정도 되기 때문에 강남스타일만 해도. 싸이에게 한마디 했던 얘기. 앞서도 저희가 잠시 만나봤듯이 우리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어제 리셉션 자리에서 구역을 만들어서 총력전, 유치전을 벌였었는데요. 부산엑스포 민간유치위원장인 SK 최태원 회장의 과거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로 알잘딱깔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라는 말인데요. 최근 일부 국가들이 저희 경쟁국을 지지를 선언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솔직히 이게 비밀 투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뭘 지지 선언을 했다고 해서 그게 꼭 그대로 표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또 없습니다. 비밀 투표의 결과는 투표함을 까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면은 마지막 결승선에는 저희가 먼저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믿습니다. 많은 지원에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목소리 좀 듣고 왔고 제가 방금 잠깐 찾아봤는데 가수 싸이 씨의 유튜브 조회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48억 뷰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의 대략 3분의 2가 본 셈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싸이 씨와 이재용 회장이 같이 포옹하는 장면, 이재용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의 모습. 어쨌든 이번에 재계,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총력전도 꽤 볼만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쟁하는 데가 이탈리아 로마 또 사우디 리야드 이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경쟁을 하는데 제가 엑스포를 좀 공부를 해봤더니 1800년대부터 있던 19세기부터 있던 엑스포 말고 이제 근대적으로 이루어졌던 엑스포에서는 몇 가지를 강조한다 그래요. 첫 번째,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적 산물,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 다채로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엑스포가 빛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다른 도시들을 폄하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저렇게 세계적인 기업들, 뭐 삼성, 현대차, LG, SK 이런 세계적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는 사실 부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저런 리셉션 자리에 많이 사람들이 찾아온 것은 저런 세계적인 기업들의 총수를 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 것도 분명히 우리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부산에서 개최된다면 저분들이 총력을 기울여 정말 세계적인 제품들 내놓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좀 전에 얘기한 뭐 싸이 씨, 뭐 BTS 이런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K-컬처, K-팝 필두로 한 K-컬처가 얼마나 문화적 다채로움을 또 선사하겠습니까? 예전에 볼 때 그 88 올림픽 유치전, 2002 월드컵 유치전 이런 때도 우리가 굉장히 열세였다가 뒤집은 바가 있죠. 그러나 저는 지금은 우리가 뭐 그때 당시에 비교해서 엄청난 그런 상황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보다 훨씬 유리한. 예.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좀 낙관하고 저렇게 정말 저기 뭐 리셉션 자리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기업 총수들이 각 나라를 전부 돌면서 유치전을 벌여왔으니까 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낙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그리고 우리 문화도 예전보다는 많이 격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엑스포 유치 효과적으로 좀 톡톡히 누리는 건 아니냐. 그래서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최 회장이 최근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목발을 들고 기념사진, 여기 이제 엑스포 로고가 박힌 목발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는 장면, 그리고 LG, 한화, 효성 이 회장들이 또 덕담을 나누는 모습들이 여러 카메라에 좀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분위기는 꽤 괜찮았다는 게 현재 평가고 이 기세를 몰아서 우리 정부는 이제 역전의 발판은 좀 마련한 건 아니냐 이런 판단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네. 그 현 취재에 따르면 프레젠테이션 이후에 한 대략 10개 나라 정도가 우리 쪽으로 좀 넘어간 거 아니냐 이게 우리의 좀 자체 판단이더라고요. 네, 당연히 그 판단이 정말 맞는 판단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일단 그 당시 분위기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리셉션에서도 많은 또 참가국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또 분위기가 좋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11월에 투표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BI의 총회에서 179개 회원국이 비밀 투표를 한다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비밀 투표이다 보니까
어떤 나라가 어떤 회원국이 어떤 나라에게 투표를 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1월까지는 마음을 절대 놓아서 안 될 것 같고요. 분위기가 좋았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맹신하거나 과신하거나 지금 여기 와서 마음 풀어서는 안 될 것 같고 11월까지면 아직 몇 개월이나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물밑에서라도 계속해서 이 작업들을 계속해서 부산이 개최국이 될 때까지 그날까지 계속 국민적인 마음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세가 좀 썩 괜찮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저 지금 뭐 4차 총회라든지 리셉션이 다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고 근데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좀 사우디를 지지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어제 그제인가요? 최근 알려지기로는 1차 때는 사우디를 지지하는데 2차 때는 단언할 수 없다.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측에서 다소 좀 의미심장한 얘기까지 했어요. 로이터 통신으로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 1차에서 개최지가 확정되려면 한 국가가 3분의 2 득표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 외신들은 3분의 2 득표는 누구에게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 우리 대한민국과 사우디가 결선 투표로 가게 된다면 이탈리아에 쏠렸을 그 표들을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 그리고 1차 투표에서 사우디에 갔던 것들을 결선에서는 대한민국으로 끌어올 수 있으냐가 관건으로 보이는데 지금 사실 유럽의 다수 나라들은 또 같은 유럽 국가인 이탈리아 좀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도 다녀오셨고 그 이전에 우리 국내에서는 EU 집행위원장 등 한 EU 정상회담도 하면서 대유럽 외교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결선 투표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투표는 비밀 투표입니다. 사우디 측에서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많은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공개 투표로 내심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야 지원을 받은 여러 나라에서 부담감 때문이라도 사우디를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측 이제 민간위원장인 최태원 SK 회장도 말한 것처럼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우리 사우디 지지한다 하고서도 실제 투표장에서는 뭐 그동안 약속받은 경제적 지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누가 더 이 촘촘하게 훌륭하게 이 부산 엑스포를 준비했는가를 보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밀 투표로 진행되는 점도 대한민국에게 조금 유리한 측면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여기 표심을 좀 보면 일단 이거 우리의 자체 분석이니까 조금 더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이 숫자들을 좀 뺄셈을 좀 하더라도 우리 목표들을 결선 투표까지만 어떻게 가면 이탈리아의 표를 또 우리 쪽으로 가져와서 결국 결선 투표에서는 한 170개 나라 정도가 투표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우디를 제칠 수도 있지 않냐라는 뭐 관측도 좀 있고요. 아까 마크롱 대통령 얘기가 좀 나왔는데 마크롱 대통령과 또 우리 재계 대기업 회장들도 같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